한국 바둑이 위기라는 생각이 든 거는 올해가 아니라 작년, 재작년 이쯤이 되지 않나 싶고요. 위기인 적은 한 2, 3년간은 계속 위기였던 것 같고요. 올해 좀 되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령배 저울로이야, 엘집의 스웨, 응십의 한팅위, 춘남배 천야오예, 그리고 몽백합배 미위팅. 우승은 모두 중국의 것이었다. 한국은 2013년 단 하나의 우승컵도 차지하지 못했다. 바둑 최강국이란 말 대신 무관의 제왕이라는 치욕스러운 꼬리표가 달렸다. 매년 한 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삼성화재배. 그것은 한 해의 마무리이며 다음 해를 준비하는 대회다. 그래서 삼성화재배의 무게는 남다르다. 간절히 우승이 필요한 한국에게 삼성화재배는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보루다. 결승전이 열리는 수저우로 가는 길. 이세돌은 말이 없다. 수저우로 가는 버스 안. 며칠째 잠을 설친 듯 이내 고단한 잠에 빠진다. 상해로, 또 수저우로, 그리고 3일간 시합이 이어지는 고된 일정이다. 한국의 유일한 생존자 이세돌은 지금까지 험난한 여정을 헤쳐왔다. 우승을 향한 길은 이제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제 자신은 물론이고 한국 바둑에 있어서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그런 기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또 제 자신도 32강, 16강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제 자신도 좀 슬럼프를 탈출하기 좀 힘들어질 것 같고, 한국 바둑도 역시 LG배나 몽백합이나 이런 기전처럼 한 명도 8강에 못 올라간다든지 이런 참담한 성적이 나온다면은 다시 중국과 백중세를 이루는 건 요원한 일인 것 같고, 제 자신을 물론이고 한국 바둑에서 물러설 수가 없는 그런 대회 같습니다. 해마다 본선은 중국에서 열린다. 이곳에서 삼성화재배는 바둑 팬들에게 놓칠 수 없는 행사다. 중국의 바둑 열기는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다. 작년 12월 2012 삼성화재배 바둑대회 결승전이 중국 상하이에서 구리구단과 이세돌 구단이 간의 대결로 열렸었는데요. 100여 명이 넘는 기자들이 이제 취재 현장에 몰려서 사진 찍기 위해서 막 치열한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중국에서 바둑의 인기가 굉장히 높구나 라는 그런. 상해에서 열린 32강전 전야제. 올해는 한중뿐 아니라 일본, 월드조까지 함께했다. 매년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삼성화재배 덕분이다. 한국 기사들은 전야제를 즐기는 대신 기보를 검색해보고 있다. 적진에 들어서자 중국의 위협적인 열기가 피부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한중의 대격돌을 앞둔 전날 밤, 이곳 상해의 공기는 지금 터질 듯이 팽팽하다. 이세돌이 32강 첫 경기에서 중국의 1인자 천야오예에게 시간패를 당했다. 한국 관계자들의 표정이 어둡다. 기회는 남아있지만 이세돌의 패배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그래서일까? 한국은 상해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노익장을 과시했던 서봉수는 우광야에게 역전패를 당했고, 마지막까지 역전을 노리던 강동윤은 패배에 잠시 울먹거렸다. 안성준은 선전을 펼치며 생애 첫 본선 16강에 올랐다. 그리고 이세돌이 일본과 월두조를 꺾었다. 하지만 결과는 5대 11. 한 해의 바둑계 판도가 고스란히 나타난다. 想法，那肯定很精彩了。然后，我们都很期待看他们的结果。 중국은 이번에야말로 전 대회를 석권하려고 한다. 공한증이란 단어는 중국의 머릿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한국은 애써 담담한 척하지만 지금 숨은 턱까지 차올랐다. 한국은 명실상부한 최고의 바둑 강국이었다. 팬들은 아직도 목에 화환을 걸고 카퍼레이드를 하던 조훈현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한국의 바둑은 일본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고, 그런 의미에서 1993년은 한국 바둑 역사에 남을 한 해였다. 그해 한국은 응시배 동양증권배, 후지스배, 진로배를 모두 휩쓸었고 기념 축하연을 열었다. 이후로도 한국의 질주는 멈출 줄 몰랐다. 스승의 뒤를 이어 이창호가 수없이 세계를 제패했다. 그리고 걸출한 스타 이세돌이 이창호와 함께 양이 시대를 열었고, 이후에는 세계 1인자로 군림하며 한국 바둑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그러나 축하연이 열렸던 그 20년 후 한국 바둑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왜일까? 그것은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답을 찾아야만 한다. 一个很简单的原因，中国人多，其次就是中国现在学棋的孩子多，所以呢，从他们当中发现那个有那个围棋天赋的孩子比较容易，因为人多嘛，从10个里面发现一个和从100个里面发现一个完全是不一样的，对吧？感觉那个难度是不一样的啊。中国学棋的孩子太多了啊。 중국인들은 중국 바둑 돌풍의 첫 번째 원동력을 사람에서 찾는다. 중국의 인구는 대략 13억,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이 거대한 대륙이 지금 바둑에 열광하고 있다. 2012년 일본이 발표한 세계 바둑 인구표. 여기서 중국은 2천만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것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었다는 평을 받는다. 단 1년 사이에도 중국의 바둑 인구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중국은 지금 바둑 광풍에 휩싸여 있다. 한국의 이창호 퀴즈 열풍이 불었던 80년대와 꼭 같은 모습이다. 바둑을 배우는 아이들이 많았던 그때 제2의 이창호를 꿈꿨던 이들은 한국 바둑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응원군이다. 중국의 어린이들 역시 제2의 천야우예, 제2의 구리를 꿈꾼다. 그들이 꾼 꿈들은 설사 프로기사가 되지 못하더라도 중국 바둑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줄 밑거름이 될 것이다. 중국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바둑 학원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우리의 어린이들이 미술과 피아노를 배우는 것처럼 이들은 누구나 바둑을 배운다. 수많은 인구에서 생성된 넓은 저변의 바둑 인구. 그것은 쉽게 뚫을 수 없는 인의 장막이다. 通过学习围棋，让我们小朋友更爱动脑筋，更爱思考，同时让他们上课能够更加专心，更能静心的去坐下来。 让他们更加有一个兴趣爱好，让他们更加热爱我们的祖国。所以现在我们闵行学围棋的小朋友非常多，基本上我们每个小学。 우리는 매번 세계 대회에서 생소한 얼굴의 중국 신예들을 만난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이미 몇천 대 1, 몇만 대 1의 경쟁을 통과한 기사들이다. 수많은 인구는 중국 바둑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이 분명하다. (16강전의) 빅매치는 단연 이세돌과 천야오예의 대국이다. 이세돌은 32강의 시간패까지 천야오예에게 내리 3연패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천야오예는 자신만만하다. 리벤지 매치에선 이세돌은 평소보다 더 신중하다. 한중 정상들의 힘겨루기가 벌어진다. 연패를 끄는 이세돌이 홀가분한 듯 환히 웃는다. 이세돌의 승리다. 다른 대국실에서는 안성준이 삼성화재배의 남자 구리를 넘었다. 이세돌, 안성준, 김지석, 박정환이 8강에 진출했다. 박영훈이 탕 웨이싱에게 막혀 탈락하며 아쉬움을 남긴다. 4대4. 한국이 한숨을 돌린다. 16강에 와서야 간신히 균형을 맞췄다. 이어지는 8강전. 이세돌은 예상대로 치우진에게 어렵지 않게 승리했다. 하지만 나머지 한국 기사들은 모조리 무너져 내렸다. 이세돌은 검토실에서 계속 박정환의 바둑을 복귀하고 있다. 어떻게든 이기는 수를 찾아보려 하지만 패색이 짙다. 중국의 신예들은 강하다. LG배 우승자 스웨, 그리고 다크호스 탕 웨이싱과 우광야가 지금 한국 바둑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4강전. 이세돌의 상대는 우광야다. 우광야를 꺾고 올라간다면 또다시 중국 기사와 만난다. 이세돌은 또다시 중국 바둑의 두터운 벽에 홀로 둘러싸였다. 대륙의 붉은 물결이 지금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20년, 그들은 대체 어떻게 우리를 따라잡았을까?
因为最早以前那个中国小朋友学棋没这么多，但最近7、8年间，那个很多小朋友学棋，家长比较鼓励这些小朋友们学棋。一个是因为下棋，收入可能还算可以；第二个原因最重要的，我觉得是家长们意识到，如果在课外活动里面，课外活动之外，挑一个琴棋书画来学的话，那可能围棋是一个不错的选择。这个我觉得最重要的理由就是家长们会觉得学围棋能够人变得聪明一些。那我们遇到的比较顺利的事情是，闵行教育局和闵行政府比较对我们支持。可能韩国的朋友有的地方也许会误解。那么小学呢，66所小学里面，闵行区66所小学，加上它的幼儿园，加上个别中学，那么他们已经允许我们进去，普及围棋，单教围棋有22所，我印象可能是有2所中学，然后是15、16所，小学，然后剩下是幼儿园。那这个有个什么好呢？就是，普通学校正规的是，公立的学校不能轻易进学校。那么我们因为做出了品牌吧。 중국에서 우리에게 친숙한 얼굴 장주주를 만났다. 한국을 떠난 장주주는 중국 상해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중국 바둑 발전의 2번째 원인으로 나라의 전폭적인 지지를 들었다. 국가와 기업의 풍족한 후원, 그것이 자연스럽게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이다. 바둑을 배우는 이들에게는 수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프로 기사가 된다면 중국 최고의 대학 청와대에 들어갈 때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기업에 취직할 때도 마찬가지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중국 바둑이 강해진 원동력은 간단히 말해서 매우 어린 나이에 프로 기사를 많이 뽑아가지고 또 프로가 된 후에 몇 년씩 집체 훈련을 강제하는 말하자면 일종의 바둑 머신을 양성하는 과정이 체계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사회주의이고 전체주의인 중국에서 가능한 이야기죠. 물론 이 과정에서 탈락하는 기사에게는 취업이나 진학면에서 혜택을 줘서 보상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은 이런 체제를 만들기가 쉽지 않겠죠. 국가나 기업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어려움이 많고 또 학부모나 당사자들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한국 바둑을 따라잡기 위해서 시작된 국가적 사업은 이제 세계대회에서 그 빛을 발하고 있다. 인적 자원과 국가의 후원이 만난 최고의 시너지 효과다. 그것이 점차 한국 바둑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다. 어느새 4강전이 시작된다. 삼성화재 연수원에는 손님들이 찾아왔다. 비바 도장의 외국인 학생들과 국가대표 상비군이다. 이들은 시합이 열리는 내내 바둑판 위에서 수많은 수를 되짚어보고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돌아간 지금 이세돌이 홀로 앉아있다. 이세돌은 누구보다도 일찍 자리에 앉았다. 우광야와의 준결승 1구. 이세돌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다. 사활을 착각한 이세돌의 대마가 잡혔다. 후반 추격전을 벌였지만 결국 우광야에게 1국을 내주고 말았다. 이세돌의 패배는 한국에게는 커다란 충격이다. 시합이 끝난 후 이세돌은 방으로 돌아가는 대신 홀로 텅 빈 검토실을 찾았다. 이세돌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 대신 오늘의 대국을 돌아볼 시간이다. 이세돌은 지금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 우광야와 스웨는 함께 복귀를 하고 있다. 중국 기사들에게 공동 연구란 언제나 당연한 일이다. 오래도록 지속된 1인자의 자리, 혹시 한국 바둑은 자만했던 것일까? 中国这几年这个围棋水平有所提高，主要是前一段这个持续的很长一段时间以来，对这个青少年的培养比较重视，
学棋的孩子也很多，而且那个大家看到这个一些成功棋手的这些范例哈，它有一种示范效应，可能孩子们学棋的热情很高，家长也愿意让孩子去学棋，所以这个青少年的这方面抓得比较好。 한국 바둑은 변하지 않았다. 언제나처럼 같은 방식으로 기사를 키워냈다. 하지만 중국은 발전했다. 그것이 닥쳐온 위기의 핵심이다. 휴식을 취한 이세돌이 반격에 나섰다. 이제 더 이상 다음 기회는 없다. 2국에서 화끈한 완승을 거둔 이세돌이 3국에서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한다. 우광야의 대마를 잡으며 152수 만에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다. 하지만 이세돌보다 더 화제가 된 것은 탕 웨이싱의 생애 첫 결승이다. 천신만고 끝에 스웨를 꺾은 탕 웨이싱은 올해 삼성화재배에서 한국 선수들에게 강한 모습을 보였다. 김지석, 박영훈이 그에게 지며 탈락했다. 한국에게는 생소한 탕 웨이싱. 그는 몽백합에서 4강에 오르며 두각을 나타낸 기사다. 인터뷰에서 그는 이세돌을 좋아한다고 밝힌 바 있다. 李世石的棋，我在还没有打上职业的时候，那个时候他就已经是世界冠军了，那个时候他就最强。然后我对他的棋谱我打的也是很多的，那个时候感觉他的棋就是相当厉害嘛，那个时候感觉反正差不多也是世界第一的水平了。然后感觉对他的棋我反正学习的比较多，然后。感觉最近的话，他的棋我看了一下，他比起全盛时期好像是要差一点点，但是反正感觉他由于大赛经验丰富，还有这些，觉得在决赛对到他的话，而且他那个水平确实也还在，决赛反正对到他的话，我就以相当于学习的心态先跟他下一下吧，如果有40%，我觉得就还算可以了吧。삼성화재배 결승 직전 열린 몽백합배에서는 새로운 챔피언이 나타났다. 17세의 어린 소년 미위팅이 구리를 꺾고 세계 정상에 섰다. 중국의 세대 교체는 빠르고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국이 아직 80후 세대들의 무대라면 중국은 이미 변화가 일어난 지 오래다. 주링하우, 90후 세대들의 대활약은 중국 바둑이 정상을 차지한 이유 중에 하나다. 한국 바둑에는 새로운 얼굴이 없다. 나현이 2011년 삼성화재배에서 4강에 올랐지만 그 이상의 성적을 낸 기사는 없었다. 탕웨이싱과 동갑인 90후 세대 박정환이 포지스배 우승을 차지한 것도 벌써 2년 전의 얘기다. 하지만 박정환은 이후 세계대회에서는 더 이상 우승하지 못했다. 한국의 바둑은 지금 신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수저우에서 벌어질 결승전은 한국 대 중국의 격돌인 동시에 80후 세대와 90후 세대의 전면전이다. 비록 구리는 패했지만 이세돌만큼은 이겨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한국 바둑은 아직 버틸 힘이 있다고 증명해주기를 고대한다. 신의 기사긴 합니다만 실력적으로는 이미 정상급에 다 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바둑을 지금 탕웨이싱 선수랑은 전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모른다는 좀 부담감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작년에는 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임했는데요. 올해는 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임할 수뿐이 없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부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한 요새 며칠간은 결승전을 앞두고는 바둑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번에는 좀 부담이 원체 많이 되는 상황이라 한 4~5일간 바둑을 아예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생각을 안 하는 게 부담감을 좀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지금 바둑을 4~5일간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처음 해보는 건데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세돌의 어깨는 무겁다. 우리는 그것을 에이스의 숙명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새로운 얼굴의 부재다. 한국 바둑이 쌓아 올린 탑을 혼자서 지켜야 하는 자의 무게감.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이 홀을 단신으로 뛰어든 이세돌. 그것이 이세돌의 행보를 무겁게 만들지 않을까 두렵다. 今天我是会是李世石来的，但是今天李世石输了，我非常伤心的。希望这李世石赢，李世石加油！现在世界围棋比赛很多，但是我作为棋迷讲起来，还是比较喜欢三星杯、侧线杯围棋比赛。李世石是我们中国的最喜欢的棋手，他在我们汶川大地震5月12号的时候，伸出了援助，赞助了灾区的人民，中国人民是非常感谢他的，对不对？ 중국인들이 이세돌을 응원하기 위해 찾아왔다. 한국 바둑을 꿈꾸며 자라온 중국 바둑 팬들. 이들에게 이세돌은 동경의 대상이다. 그 이세돌이 지금 중국 신예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3번기에서) 일국의 중요성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렇기에 두 기사 모두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최선의 수를 두고 있다. 반상 위의 영토 싸움이 치열하다. 탕웨이싱이 두터움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 이세돌이 추격전을 펼쳤지만 결국 반집을 졌다. 믿기지 않는 일이다. 이세돌 본인도 믿기지 않는 듯 자신의 수순을 확인했다. 탕웨이싱과 함께 1시간이나 복귀를 하고 나서야 이세돌은 방으로 돌아갔다. 그는 아마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수저우의 긴 밤이 지나간다. 초췌한 얼굴에 이세돌이 등장했다. 온몸에서 체력적인 부담이 느껴진다. 하지만 이세돌의 눈은 타오르고 있다. 그 기세에 오늘의 승리를 기원한다. 검토실에서도 수많은 관계자들이 간절히 이세돌의 승리를 염원하고 있다. 일국의 열붐이 아쉬웠던 걸까? 이세돌의 초반은 두텁다. 하지만 공격 실패 후 실리에서 지고 있다. 갑자기 중국인들이 중계 TV 앞으로 모여든다. 탕웨이싱이 승기를 잡은 듯하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세돌이 탕웨이싱에게 패했다. 한국 바둑으로서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그만큼 2대0이라는 완봉패의 숫자는 굴욕적이다. 삼성화재배에서마저 중국의 무릎을 꿇으면서 중국은 2013년 세계 바둑을 통일했다. 그리고 한국 바둑의 마지막 자존심은 무너졌다. 중국 언론은 한국 바둑의 찬란한 역사는 오늘로 끝났다라고 보도했다. 오늘의 굴욕은 잊혀지지 않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이다. 심한 황사가 시야를 가린다. 이대로라면 한국의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 중국인들은 한국 바둑의 부진을 당연하다고 얘기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한국 바둑을 분석하고 훨씬 더 오랫동안 오늘을 준비해왔다. 主要原因还是因为中国的90后那个高手很多。那你比如说10月周瑞阳、沱嘉熙、范廷钰、米玉婷，就这个名单会很长。但是在韩国，就是90后里面，现在我们能够数得出来的就是朴廷桓、罗旋，这后面就很少了。所以这个主要是因为这个90后的那个力量的对比，所以决定了目前中韩之间成绩的那个差异。但是90后，韩国明显差，原因主要在这儿。长期以来，韩国没有常规的围棋的国家队，那么在集体研究的方面，也就是说在一些先进的布局啊、研究变化的研究上，他们可能要落后于中国。那么在那个人才后备人才的培养上呢，韩国每年定职业段的人数，也不是很多，那么造成了就是韩国的职业棋手的总数量是不如中国的，而且视角上看，我觉得最主要是现在在
90后的年轻棋手的培养上，没有中国发展的好，特别是90后的他们韩国棋手啊，暂时没有特别天才的棋手，导致了这样的原因。 중국의 수많은 인구, 국가의 전폭적 지지와 후원, 그리고 체계적인 연구는 약관의 탕웨이싱을 세계 정상으로 밀어올렸다. 이것은 내년,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될 거대한 힘이다. 수많은 인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폭발력은 지난 20년간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다. 这个第一个世界冠军肯定是对一个棋手来讲都是相当于一个突破吧。如果没有一个世界冠军，总感觉可能比那个一流棋手要差一点。拿了之后就是对自己的一种证明嘛，然后以后肯定感觉下棋的时候，就是自信心会比以前要强很多，我觉得。其实就是在下完4强之后嘛，但是我觉得4强在那么危险的情况下都赢下来，我觉得是不是这个运气相当不错？然后那个时候我觉得，虽然说我感觉你可能还是要比我强一点，但是我觉得就是我要跟他下起来的话，就是也是有点说不清楚的。然后后面再一看，都是90后啊，但是我想。要是他们都拿，我觉得我感觉我也得做为他热。 솔직히 뭐 모를 좀 없고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크게 후회는 없습니다. 아쉽지만 후회는 없고 황혜싱 선수에게 축하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개최 우승해서 좀 아쉽죠. 기자회견 하는 그런 자리는 좀 어색한데 내년에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승을 해서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바둑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2013년이 저문다. 일본 바둑은 위기에서 문을 닫고 안으로 숨어들었다. 그리고 다시는 나오지 못했다. 한국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 한다. 올해부터 국가대표 상비군이 조직됐다. 선발전을 거쳐서 상비군에 합류한 신예들. 이들은 매주 리그전을 통해 서로의 실력을 겨룬다. 그리고 공동 연구를 통해서 중국의 새로운 포석을 연구하고 중국 기사들의 스타일을 파악한다. 중국 기사들이 한국을 넘어서기 위해 했던 것처럼 말이다. 인적 자원은 적을지 모른다. 하지만 기재는 모자라지는 않는다. 이들은 다시 한국 바둑의 천하 통일을 꿈꾸고 있다. 네, 지금 상비군을 만들어서 월요일은 영재리그, 화요일은 전체리그, 그리고 목, 금은 연구회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전체리그 하는 날이고요. 이 국가대표 상비군 리그전을 통해서 젊은 기사들이 속기를 둘 기회가 많고 장고를 둘 기회가 적었는데 제한 시간은 2시간으로 해서 아무래도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세계대회에서 중국 선수들에게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둘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낭보가 들려왔다. 2013 스포츠 코드에서 한국 남자 단체가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는 소식이다. 상비군의 효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이 자랑하는 신예들과 정면으로 맞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분명 이 승리는 훗날 커다란 자신감이 될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후원과 관심이다. 네, 최근에 워낙 중국 바둑이 강세를 보이면서 한국 바둑의 위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흐름을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사실 국가적인 지원도 많았고 많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는 한국은 여러 가지 좀 영재를 육성하거나 상비군 제도를 도입하거나 하는 점들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많이 못 느끼다가 최근에 이제 준비가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비군 제도를 통해서 이제 영재 입단 대회도 있고 이제 많은 어린 기사들을 육성해 나가고 있고 많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우수한 성적을 내는 기사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바둑계, 한국 바둑계가 최고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 바둑은 지금 분명히 위험하다. 가장 힘든 한 해였고 잊고 싶은 한 해였다. 하지만 우리의 신예들은 겁먹지 않았다. 중국보다 조금 느릴지 모르지만 미래를 향해 차근차근 걸어가고 있다. 박정환과 나현이 이끌고 변상일과 이동훈이 그 뒤를 바치고 있는 우리의 젊은 피, 그리고 신진서와 신민준으로 대변되는 수많은 어린 꿈나무들이 오늘도 자신의 기량을 끝없이 갈고 닦고 있다. 일당백의 신예, 이들이야말로 중국이 자랑하는 인해 장막을 뚫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미래, 한국 바둑이 찾아낸 다음 수다.